60대 초반의 한 남자가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 출력한 매물 정보가 들려 있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10억이 넘던 아파트가 지금은 9억 중반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남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건가? 아니면 더 떨어질 건가? 중개업소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 중개업소에서 50대 후반의 한 여자가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중개인에게 따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달에 말씀하신 가격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그때 샀어야 했는데. 여자는 후회로 가슴을 쳤습니다.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쳤다는 자책이 역력했습니다. 길 건너편 카페에서는 70대 초반의 한 부부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계속 들고 있자니 불안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면 상관없지만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하면 팔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두 사람 모두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서울과 경기 부동산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서울과 경기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70대 초반의 박 씨는 지난달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팔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오를 텐데 왜 지금 파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족할 만한 가격을 받았고 지방으로 이주할 계획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가격에 살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집을 판 직후 시장은 묘한 분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개인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관망세가 강하다고 급하게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어떤 단지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팔렸습니다. 가격을 깎지도 않았는데 즉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강남인데도 단지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얼어붙었고 어떤 곳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박 씨는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고. 중개인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양극화입니다. 좋은 입지에 좋은 단지는 여전히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곳은 관심이 시들해졌습니다. 전에는 강남이기만 하면 가올랐는데 이제는 강남 안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판 아파트는 입지는 괜찮았지만 단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팔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은 것입니다. 박 씨는 친구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시장 전체를 보지 말고 자신의 물건을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현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울시장은 지금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입지의 신축이나 재건축 대상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구축이나 애매한 입지는 관심이 시들해졌습니다. 강남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오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시대입니다. 60대 후반의 김 씨는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에 오래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김 씨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같은 단지 매물이 몇 달째 팔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내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중개인을 찾아갔습니다. 왜 안 팔리는 거냐고. 중개인은 설명했습니다. 분당은 이제 구도심입니다. 근처에 신도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판교도 있고 동탄도 있고 광교도 있습니다. 젊은 층은 새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분당의 오래전 아파트는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분당은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학군도 괜찮고 교통도 편리하고 상권도 발달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는 여전히 좋은 선택지입니다. 다만 투자 목적으로는 매력이 떨어진 것뿐입니다. 가격만 합리적이면 팔립니다. 김 씨는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현실적인 가격으로 내놓았습니다. 한 달 후 집이 팔렸습니다. 사간 사람은 50대 부부였습니다. 서울에서 은퇴 후 이주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넓고 생활하기 편한 곳을 찾다가 분당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경기도 구도심은 이제 투자보다는 실거주의 가치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살기에는 여전히 좋은 곳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경기도 구도심은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같은 곳은 투자 매력은 떨어졌지만 생활 가치는 여전합니다. 은퇴 후 이주하려는 중장년층에게는 오히려 좋은 선택지입니다. 다만 가격은 합리적이어야 거래가 됩니다. 50대 후반의 이 씨는 반대로 경기도 신도시를 주목했습니다. 동탄, 광교, 위례 같은 곳을 알아봤습니다. 이 씨는 서울 집을 팔고 경기도로 이주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워낙 올라서 팔면 경기도에 좋은 집을 사고도 돈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이 씨가 신도시들을 돌아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집값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70% 가까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떤 단지는 서울 못지않은 가격이었습니다. 중개인은 설명했습니다. 신도시들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완성되었고 교통도 개선되었고 학군도 형성되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겐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게다가 GTX 같은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접근성도 좋아졌습니다. 이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집을 팔고 경기도로 가려고 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기대만큼 차익이 크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평수로 가려면 오히려 돈을 보태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평수를 줄이거나 조금 더 외곽으로 가거나 아니면 서울에 그대로 남거나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평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울 대형 평수를 팔고 경기도 중소형 평수를 샀습니다. 자식들도 독립했고 부부만 살기에는 중소형이면 충분했습니다.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씨는 만족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고 노후 자금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경기도 신도시는 이제 서울 못지않은 가격대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이동하긴 어렵습니다. 평수를 줄이거나 더 외곽으로 가야 차익이 생깁니다. 60대 중반의 최 씨는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전세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은퇴 후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계속 전세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작은 집이라도 사야 하는가? 최 씨는 시장을 관찰했습니다. 최 씨가 발견한 것은 전세 시장의 변화였습니다. 전세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매매가의 80%까지 올랐던 전세가 지금은 6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임대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건도 줄어들었습니다. 최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세로 계속 살면 이사도 자주 다녀야 하고 전세금도 계속 묶여있고 나이가 들면 집을 구하기도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작은 집이라도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씨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금에 조금만 보태서 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교통은 조금 불편했지만 조용하고 공기가 좋았습니다. 노후를 보내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최 씨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이사 걱정도 없고 집주인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내 집이라는 안정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전세 시장은 임차인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전세값이 내렸고 월세 전환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보다는 소형이라도 매매가 안정적입니다. 특히 중장년에게는 내 집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70대 초반의 정 씨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정 씨는 부동산으로 큰 이득도 큰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평생 실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사고 팔았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았고 투기하지 않았고 그저 살 곳이 필요할 때 사고 옮길 때 팔았습니다. 정 씨는 후배들에게 조언했습니다. 부동산은 투자가 아니라 삶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중장년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살 곳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 씨는 덧붙였습니다. 지금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곳은 오르고 어떤 곳은 내립니다. 누구는 사라 하고 누구는 팔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입니다. 왜 사는지, 왜 파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면 시장이 어떻든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맞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시세보다 생활 편의성을, 노후 대비라면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 부동산 시장의 현장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서울은 양극화되고 있고 경기 구도심은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신도시는 서울 못지않은 가격대로 올라왔고 전세시장은 임차인에게 유리해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숫자가 아니라 삶입니다. 시세표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그 답은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부동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